시계에 대한 결핍이 완벽히 충족될 수 있을까?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정말 오랜만에 롤렉스, 모델은 롤렉스 최고의 아이코닉 데이토나, 제니스 데이토나입니다.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름 시계질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제니토나를 실제로 본 건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처음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시계를 실제로 보게 되었고 나름 다양한 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일종의 시계 고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시계는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세이코 유기마스, IWC 마크 15, 호이어 까레라 CS3111, 롤렉스 익스플로러. 여기에 반복되는 리뷰가 중첩되면서 시계를 느끼는 제 몸의 감각 기관들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어떤 고가의 시계를 봐도 흥분되지 않고요. 대단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흥미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르더라고요. 사이즈는 공식적으로 40mm입니다. 그러나 토나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나의 사이즈는 40mm보다 조금 더 작고 제니토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38.5mm입니다. 두께는 12.2mm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정말 얇고 47mm로 러그 투 러그는 길어요. 러그 20mm, 무게 140g, 칼리버 4030, 제니스 엘프리메로 기반의 무브먼트, 54시간의 파워 리저브, 10바, 100m 방수. 칼리버 4030은 인하우스 무브먼트입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우리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라고 주장하는 시계 브랜드들 중에서는 부품이나 구조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있고 재설계지만 기존의 아키텍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호환되는 부품이 전혀 없는 완벽한 수준의 인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인하우스로 봐야 할까? 4030은 제니스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탈진기, 밸런스, 윤활,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을 롤렉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생산, 품질 관리, 브랜딩 전부 롤렉스 공정에서 이뤄졌어요. 그런데 기본 설계 및 아키텍처가 제니스의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제니스의 공급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무브먼트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토나는 롤렉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코닉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슈퍼 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노틸러스나 로얄 오크 정도의 상징적인 스틸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품의 영역에 들어간 고대 토나 혹은 그것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번 리뷰에서는 잠시 뒤로 하고 제가 실물을 보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모델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 순으로 신형 세라토나, 구형 세라토나, 스틸토나, 제니토나 이 순서인데요. 신형 세라토나는 건판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구형 세라토나는 흰판이 더 매력적이고 스틸토나는 되게 오랜 기간 만들어지면서 시기마다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서브 다이얼이 무지갯빛이 나는 게 있고 무지갯빛이 없는 플레인 링이 있습니다. 무지개 버전은 흰판이 정말 이쁘고 플레인 링은 검판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이 모든 토나들 중에서 제니토나가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면 제니토나는 뭐가 특별한 거야? 무브먼트가 다릅니다. 현재 스와치 그룹 소속의 에타 무브먼트에게 합병된 벨주 7위를 사용한 1세대는 제외하고 제니스의 무브먼트를 마개조한 4030에서 4130, 4131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평 클러치에서 수직 클러치로 부품 수를 줄이고 모듈 구조를 단순화하여 내구성, 정확도, 신뢰성과 유지 보수 효율을 높였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내부 구성이 달라졌고 그 결과 다이얼의 레이아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아웃의 변화에 롤렉스의 의도가 담겼을까요? 기존의 생각은 369 서브 다이얼이 완벽하게 포지션된 제니토나의 다이얼 밸런스가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완벽한 비율의 크로노그래프를 실제로 보게 되면 뭔가가 어색합니다. 시계의 밸런스가 살짝 펑퍼짐해요. 그런데 스틸토나부터 3시와 9시의 서브 다이얼이 살짝 중앙으로 당겨지면서 조금 더 원형에 가까운 배열도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니토나의 완벽한 밸런스는 사라졌지만 상대적으로 똔똔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롤렉스의 철학을 무브먼트에 반영하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값인지 기존의 제니토나의 완벽한 밸런스가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변형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니토나의 또 다른 특이점은 베젤 인서트의 소재입니다. 현행의 세라믹 베젤과 구분되는 스틸 베젤인데 단순히 소재의 특성 및 외형의 차이도 있지만 시계가 지향하는 방향성, 툴과 럭셔리 사이에 고찰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스틸이고요. 제니토나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나열한다면 저는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니토나만이 가지는 강력한 존재의 이의는 권위, 전통, 예술, 균형, 감성이 지배해왔던 명조체의 시대에서 자유, 혁신, 기술, 이성, 럭셔리가 지배하는 고딕체의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거대한 패러다임이 저물어가는 순간 그 마지막을 지켜내는 최후의 파수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도 인해 다른 토나와는 다르게 시계에 빠져드는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럭셔리 세라토나는 화려한 세라믹 베젤이 가장 먼저, 단단한 스틸 토나는 쨍한 서브 다이얼이 가장 먼저 들어오지만 제니토나는 시계 전체가, 그러니까 데이토나라는 아이코닉이 한 번에 그리고 슴슴하게 흡수되는데요. 얇고 평평하게 뽑힌 케이스 헤드, 눈에 띄지 않는 슬림한 러그, 단순하고 얇고 슴슴한 핸즈, 작고 얇고 단단한 인덱스, 시선을 뺏지 않는 서브 다이얼, 상단의 공간을 완벽한 구성으로 채우고 있는 단어들, 어떤 디테일도 이 안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예요. 이 감각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니토나의 빌드 퀄리티는 현행과 비교하면 당연히 부족합니다. 인덱스를 확대해서 보면 균형이 다른 QC도 아쉽고, 현대의 롤렉스와 다른 거친 마감 방식도 아쉽고, 브레이슬릿과 버클은 케이스 헤드보다도 한 단계 더 아쉽습니다. 그런데 빌드 퀄리티나 마감 혹은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 같은 외적인 컨디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계 애호가보다는 시계 수집가에 가깝게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계를 구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린 완벽한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탐험하는 걸 낙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면 모든 결핍이 충족되어 버려 다른 시계들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지 않아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타임피스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